안녕하세요, 한병주입니다. 이번에는 코딩 테스트 프리 특강 6번째 주제로 동적 계획법에 대한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019년에 카카오 블라인드 리크루트먼트에 출제되었던 문항으로서 해당 문항은 주식회사 카카오를 통해서 공개되어 있는 문항 되겠습니다. 국내의 코딩 테스트 웹사이트를 통해서 응시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다룰 문항의 제목은 블록 게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알고리즘 중에 동적 계획법이라고 하는 의사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되겠고요. 본 문제를 해설할 때에는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대한 설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기가 주어져 있는데요. 프렌즈 블록이라고 하는 새로운 게임이 출시되었고 엄청난 상금이 걸린 이벤트 대회가 개최되었다고 하는데 신기한 것은 사람 대신에 프로그램으로 참가를 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참가한다고 했습니다. 재미있는 동기네요. 그죠? 앞으로 우리도 AI끼리 대결을 하는 그런 시대가 이미 어느 부분은 도래를 하기도 했고요. 앞으로도 다가올 것 같습니다. 이 프로도가 우승할 수 있도록 도와서 빠르고 정확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자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게임 규칙을 보면은 이 블록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1x 1짜리 크기의 블록을 이어 붙여서 만든 세 종류의 블록을 이용해 가지고 12가지 모양을 만들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한글의 기역자 모양으로 된 블록인데 회전을 시키면은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블록은 그 기역자를 좌우 대칭으로 만든 블록이죠. 역시 다양한 모양을 회전해서 만들 수 있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 말의 모음 오와 닮은 그런 블록이네요. 이 블록도 4가지 모양으로 회전해서 12가지.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면은 어떤 게임이 생각나시나요? 그 테트리스라고 하는 게임이 생각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테트리스와는 다르게 좀 블록의 모양이 그리고 종류도 제약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코딩 테스트인 만큼 우리가 그래피컬한 어떤 구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좀 추상적으로 다루는 구현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게임 규칙, 블록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1x1 크기의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n×n 크기의 보드 위에다가 블록이 배치된 채로 게임이 시작된다고 하고 있고요. 이때 보드 위에 놓여져 버린 블록은 회전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언급했던 테트리스와는 다르게 특정한 위치에다가 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네요. 모든 블록은 블록을 구성하는 사각형들이 정확히 보드 위의 사각형에 맞게 놓여 있고 선 위에 걸치거나 보드 바깥에 벗어나는 건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위쪽에서 1x1 크기의 검은 블록을 떨어뜨려서 싸울 수 있는데 이 검은 블록은 항상 맵의 한 칸에 꽉 차도록 떨어뜨려야 되고 줄에 걸치면 안 된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때 검은 블록과 기존 블록을 합해서 속이 꽉 채워진 직사각형을 만들 수 있다면 해당 블록을 없앨 수 있어서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블록을 없애는 것이 바로 이 문제에서 규칙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단지 말로만 나와 있으니까 이해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우리 실제 시험을 볼 때도 다음과 같은 그림이 나타나 있습니다. 단 코딩 테스트에서는 문제의 그림을 위에서 아래로 스크롤링해서 보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로 긴 그림보다는 세로로 긴 그림 형태로 나와 있고 여기서는 여러분들 보시기 좀 편하게 살짝 편집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은 블록을 떨어뜨려서 아래처럼 만들 때에는 주황색 블록을 없앨 수 있어서 자, 제일 왼쪽서부터 시작입니다. 잘 보면은 3가지 종류의 블록밖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검은 블록을 3열에서부터 떨어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떨어져서 닿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에서는 2열에서부터 떨어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닿았더니 세 번째 상황에서 직사각형의 모양이 하나 만들어져서 제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검은색 블록을 떨어뜨리면서 이런 주황색 블록을 없애는 그런 상황들이 가능하다. 또는 그와 유사하게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없애는 상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검은 블록을 더 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역시 3열, 2열 쪽으로 검은 블록을 추가로 떨어뜨리니까 왼쪽 아래에 있던 빨간색 블록을 포함해서 직사각형이 형성되며 블록이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런 방식이면은 적절하게 이 검은 블록들을 잘 떨어뜨린다면은 나머지 블록들도 언젠가는 없앨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게임이 출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에서 나오고 있는 규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없앨 수 있는 블록은 최대 몇 개까지 없앨 수 있느냐? 현재는 2개까지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지는 것은 현재 블록이 이미 배치가 되어 있는 2차원 배열 보드라고 하는 것이 주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때 검은 블록을 떨어뜨려서 없앨 수 있는 블록 개수의 최대값을 구해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구현의 결과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한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드 배열은 정방형의 n/n 크기 2차원 배열로 나타나 있고요. 이때 n 값은 4 이상 50 이하로 주어져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드의 각행의 원소들은 0 이상 20 이하의 자연수로서 0은 빈칸이고 0이 아닌 것은 빈칸이 아닌 것입니다. 이때 보드에 놓여 있는 블록은 숫자를 이용해서 표현한다고 하고, 블록 모양이 잘못되게 주어지는 경우는 없어서,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테트리스와 같은 유사 게임을 보면은 블록이 일부 지워지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런 경우가 없이 최초에 나왔던 12가지 모양의 블록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양에 관계없이 서로 다른 블록은 서로 다른 숫자로 표현이 되어서, 예를 들면 문제 예시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고 합니다. 자, 블록이 1번 블록, 2번 블록, 3번 블록, 4번 블록, 5번 블록 등등이 있어서 이것을 보드로 표현하면 2차원 배열로 표현되니까 첫 번째 줄은 모두 000000, 두 번째 줄도 모두 000000, 세 번째, 네 번째 줄도 모두 000000인데 다섯 번째 줄은 0이 6개, 4가 1개, 0이 3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0이 6개, 4가 1개, 0이 3개 이런 식으로 블록의 모양을 보드라고 하는 배열로 주어졌을 때 이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 반환을 해줘야 되는 값은 단 2라고 하는 값만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우리가 문제에서도 보았듯이 검은 블록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없앨 수 있는 것은 딱 2개까지 없앨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했을 때 이런 리절트와 같은 값이 올바르게 나올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잘 구현하는 것이 이번 문제 목표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구현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구현하면 효율적인 구현이 가능할지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구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블록 게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게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블록들이 존재를 하고 있을 때 존재하고 있는 블록에 대해 세 블록을 추가를 했을 때 그것들 사각형을 지울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추가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좀 만만치가 않는 그런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동적 프로그래밍 활용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차례대로 이런 작업을 수행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대부분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겁니다. 동적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꼭 우리가 이런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항상 재규적으로 꼭 구현할 필요는 없고요. 조금 알기 쉽게 구현을 해보는 방법도 고려를 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면 블록을 하나씩 떨어뜨리면서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이제 하나씩 탐색을 해볼 거니까 일단 보드의 전체 길이를 좀 측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보드에 들어오는 것이 2차원의 그런 리스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랭스 하나만 측정을 하면은 가로 세로가 정방형이라서 이 가로 세로 크기를 바로 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좀 구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가로 세로부터 먼저 할게요. 그러니까 행을 r이라고 하는 좌표값으로 가져오고 그 다음 열을 c라고 하는 좌표값으로 가져오면은 보드의 rc가 r의 c가 바로 이제 그 해당 이 칸에 블록이 있는지 없는지, 블록이 있다면은 1 이상의 숫자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없는 그런 숫자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이제 보드에 뭔가가 이제 존재하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찾아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블록들을 없애주려고 하는 그런 작업을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간단하게 진행을 할 건데요. 제가 그냥 요런 함수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뭐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제거하는 걸 이제 계속해서 진행을 해서 제거할 수 없을 때까지 반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드 정보도 그럼 넘겨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찾아서 제거를 하는데 현재 위치로부터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제 찾아서 진행을 할 것이니까 현재 행과 열 번호도 넘겨줘야 되겠고요. 이런 정도를 이제 넘겨주었을 때 만약에 내가 찾아서 지웠다면은 어떤 카운트 값을 하나씩 증가를 시키려고 해요. 카운트를 하나 증가를 시키고 카운트 증가시킨 것에 대해 가지고 증가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또 뭐 계속해서 찾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거치게 되겠죠. 찾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찾아서 다 지운 다음에 앤서어에다가 이렇게 찾아서 지운 개수들을 다 추가를 해주면은 그러면은 찾아서 지운 개수를 반환할 수 있는데 이거를 그냥 여기서 한 페이지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쫙 스캔을 해서 지운 다음에 다시 처음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반복을 해줘야 되겠죠. 반복을 해서 이렇게 추가를 한번 해보고요. 근데 이제 영원히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 루프를 빠져나오도록 하게 되면은 그럼 현재 이 상황에서 최대한 지울 수 있는 그런 블록의 개수가 반환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문제에 대한 해결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워지는 블록의 모양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예시에는 이렇게 2행 3열짜리 블록이 지워지는 경우가 두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3행 2열짜리 블록도 지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보라색 블록 같은 경우는 하늘색 블록에 가려져 있기는 하지만 이 하늘색 블록이 없다는 가정하에서는 조그만 블록 두 개를 떨어뜨리면 사각형이 형성이 되면서 지워질 수도 있는 것이니까 이런 지워질 수 있는 상황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2행 3열짜리 블록을 지우냐 아니면 3행 2열짜리 블록을 지우냐 이런 상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상상을 해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찾아서 지운다 이런 과정을 거칠 것인데 찾아서 지우는 이런 함수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찾아서 지운다 함수 보드랑 r과 C값을 받아와서 처리를 한다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r과 C값을 받아올 때 우리가 그냥 r과 C값은 괜히 받아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내가 3행 3열이다. 그럼 3행 3열서부터 마지막까지의 구역에 대해서만 이렇게 이제 검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 구역을 차례대로 검사하면은 너무 탐색량이 많아지죠. 그래서 우리는 일종의 상한선을 둘 겁니다. 두 가지 상한선을 둘 건데 첫 번째는 이 가로가 길쭉한 즉 2행 3열짜리 블록을 지우느냐 아니면 세로가 길쭉한 3행 2열짜리 블록을 지우느냐 이런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생각할 것입니다. 즉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좀 따로 주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스펙을 바꿔서 찾아서 지운다. 시작 위치 RC로부터 시작해서 하이트와 위드 길이만큼만 내가 탐색을 해서 지울 수 있다면은 지우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바로 빠져나오도록 구현을 하면은 조금 더 이 수행량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호출할 때도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2, 3짜리를 지울 것인지 그 다음에 3, 2짜리를 지울 것인지 이렇게 2, 3, 3, 2짜리를 두 가지를 다 이제 탐색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주의를 해줘야 될 게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맨 끝에 열이나 맨 끝에 행 같은 경우는 2, 3짜리, 3, 2짜리를 검사하려고 하면은 전체 길이 오버를 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를 이제 피해주기 위해 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현재 길이에 대해서 2를 더한 거가 이제 n 이내에 있는지 그 다음에 현재 열에 대해서도 뭐 3을 더한 거가 n 이내에 있는지 이런 걸 다 체크를 해서 이런 것들이 부합할 때만 find and remove를 이용해 가지고 제거를 하는 거죠. 뭐 마찬가지 관점이에요. 역시 3개, 2개짜리의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좀 상한선을 걸어서 이 인덱스를 오버하는 걸 막는 건데
동적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이런 인덱스 오버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하면서 구현을 하면은 조금 더 이제 그런 인덱스 아웃 오브 레인지 같은 예외를 발생시키지 않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호출에 대한 스펙을 좀 잡아놓고요. 그러면 나는 이제 전체적으로 진행할 것이 뭐냐면은 이 find and remove에서는 두 가지 작업을 진행할 거예요. 첫 번째는 확인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거를 할 거예요. 확인을 하는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바로 이 find and remove에서 false를 반환하면서 빠져나가고요. 별 문제가 없다면 제거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true를 반환해서 잘 제거되었다고 호출부에다가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럼 잘 제거됐다면 true가 반환이 되면서 카운트 값이 1 증가하고 그 다음에 제거한 블록의 개수가 하나 카운트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울 수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은 현재 내가 주어진 좌표에서만 확인을 하면 되는데 여기 RC라고 주어지면은 또 내부에서 제가 이 반복을 수행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우 컬럼 이렇게 좀 주어지는 게 좋겠고요. 로우 컬럼에 대해 가지고 이제 확인 작업을 수행할 거예요. 이 확인 작업을 할 때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블록을 가상으로 떨어뜨렸다고 생각을 해서 떨어뜨린 다음에 하나 추가하고 떨어뜨린 다음에 하나 추가해서 이런 작업을 뭐 여러 번 진행을 했을 때 결국 사각형이 만들어지는지 그런 작업을 가상으로 수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시작 지점 행으로부터 그 다음에 우리 최대 높이만큼 이동할 수 있을 때까지, 그 다음에 컬럼도 최대 열만큼 이동할 수 있을 때까지만 이렇게 반복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환선을 두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 R과 C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면은 블록이 차 있거나 또는 블록이 차 있지 않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블록이 뭔가 값이 차 있는 경우 0보다 큰 경우가 되겠죠. 차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인데 차 있지 않는 경우가 조금 더 처리가 먼저 쉬우니까 요거부터 먼저 할게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생각을 해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차 있지 않는 경우에는 한번 채워봐야 될 것 같아요. 채우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보드의 RC에다가 뭐 적당히 뭐 1과 같은 값을 넣어주는 식으로 채워버리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일단 채우는 것만 되면 되는 거니까 블록의 종류는 관심이 없죠. 그래서 채울 수 있는지 이런 이제 작업들을 수행을 하는데 이런 채우는 작업을 그냥 이렇게 바로 고지고대로 채우면 안 되고 채울 때 중간에 블록이 위에서 떨어질 때 다른 블록이 가로막는 게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그 가로막는 걸 체크를 해주기 위해서는 또 여기다 반복문을 하나 써서 체크를 해줘야 되니까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그냥 이제 is fillable 이런 함수를 만들어서 체크할 거예요. 뭐를 기준으로 위에서부터 블록을 떨어뜨려서 R행 C열에 블록이 떨어질 수 있는지를 검사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게 떨어질 수가 있다면은 그러면은 카운트 값을 하나를 증가를 시키고요.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냥 빠져나가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빠져나간다는 거는 아예 이제 더 이상 제거까지 가지도 않고 그냥 나가도록 처리를 하는 거죠. 요게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코드 줄이 4줄이니까 이렇게 이제 false일 때 그냥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카운트해서 추가를 한다. 이런 루틴이 조금 더 생활화되시면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런 제거 작업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 여러 번 해서 개수를 이제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개수 측정을 위해서 적당한 카운트 변수가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계속해서 각각의 행과 열에 대해서 반복을 해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블록을 하나가 아니라 이제 2개까지는 떨어뜨릴 수 있는데 2개 이상 떨어뜨리면은 좀 이상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이제 사각형을 만드는 건데 이제 우리가 블록을 떨어뜨릴 때는 딱 이제 2개를 떨어뜨리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블록은 최대 2개까지만 떨어진다고 하는 크라이테리아도 추가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단계에서 카운트 값이 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역시 중간에 하던 작업을 멈추고 그냥 나가라.
그래서 블록을 채울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시나리오들을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블록을 채우는 부분에 대한 함수는 또 이렇게 따로 하나 만들어주는 게 좋겠어요. 보드랑 R과 로우와 컬럼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럴 때 채우는 작업은 0행서부터 시작해서 반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우까지 0부터 시작해서 로우까지 중간에 가로막는 것이 하나라도 있는가. 자, R행과 컬럼은 이렇게 입력 매개 변수로 주어져 있죠. 이것들이 1보다 큰 게 하나라도 있다면은 그러면 이제 못 채웁니다 하고 반환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작업에 반복 문상에 문제가 없을 때는 좋아요. 블록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하고 반환해주는 이런 간단한 함수를 만들어주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작업들을 이제 수행해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이제 만약에 블록이 차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이 차 있을 때 지금 실제로 그리고 채운 건 아니에요. 참고로 지금 현재 내가 관심을 가지는 건 로우행 컬럼열의 하이트, 위드 크기만큼을 지울 수가 있는지 실제로 채워가면서 확인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만약에 이런 블록이 이미 차 있는 경우에는 또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어떤 그런 플래그 변수를 하나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 저는 뭐 value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는데, 이 value 값이 -1과 같은 경우에는 채워져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비어 있다는 뜻이에요. 뭐 논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r행 c열의 값을 일단 잠깐 임시로 가져와서 저장을 해두고요. 그 다음에 이 반복을 하는 와중에 여기서 이제 블록이 지금은 차 있기 때문에 일단 아무 작업도 수행 안 했지만 이걸 뭐 다른 값으로 가져와서 같은 종류의 블록인지를 검사를 해서 그 연속된 블록의 형태인지를 찾아보면은 좋겠죠. 그래서 만약에 연속된 블록인지를 이제 찾아보려고 했는데, 근데 전혀 다른 새로운 블록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다. 그래서 블록이 뭔가 기존에 내가 옆에 칸에서 찾아봤었는데 지금 다른 이 사각형 로우행 컬럼 열부터 시작하는 하이트 위드 크기만큼의 사각형 내에 전혀 다른 종류의 블록이 이렇게 연속해서 나타나고 있을 때는 제거가 불가능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블록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즉시 더 이상의 탐색을 하지 않고 이렇게 빠져나가도록 한다. 이런 검사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블록을 없앨 때는 같은 종류의 하나의 블록에 대해서 두 개의 블록을 추가해서 삭제하는 것 외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런 건 안 되죠. 빨강, 주황, 주황인데 검은색을 3개 떨어뜨려서 사각형을 없앤다. 그런 거는 지금 허용이 되지를 않고 있으니까 그런 경우를 체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안점을 두는 것은 로우의 컬럼 열에 대해서 하이트, 위드만큼의 크기를 삭제할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해본 작업을 구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과를 했다면 이제 실제로 제거를 해주면 되는데, 제거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로우행서부터 시작해서 로우서부터 하이트까지 추가한 거. 그 다음에 컬럼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기는 뭐 최대 하이트 곱하기 위드만큼의 컴플렉시티가 발생을 하니까 큰 비용 손실은 없고, 제거한다는 것은 이렇게 0으로 채워넣는 작업을 수행하는 거죠. 제거를 하고 나서는 return true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거를 해주고, 즉 확인하고 제거하고 확인할 때는 이렇게 하나씩 채울 수 있는지 검사해주고, 중간중간에 특수한 요건들에 대해서만 추가 검사를 해주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약간 결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않게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조금 더 루틴을 한번 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면은 예, 여기도 컬럼이나 로우 부분에 대해서도 큰 문제 없이 잘 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간혹 가다 보면은 제가 리턴 같은 거 할 때 좀 잘못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즈 필러블 같은 경우 혹시 모르니까 펄스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요거 때문에 아마 실수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스트 통과한 거를 하나 정도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해본다면은 그러면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통과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는 여러분들께서 주어진 알고리즘대로 그대로 따라서 구현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케이스의 동적 프로그래밍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 따라 가지고 내부에 자잘하게 여러 블록들에 대해서 다 체크를 해주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서 구현하신다면은
여러분들께서 또 요 문제 해결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블록 게임에 대한 해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